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저 이 라디오 시사 여기 나오는 거 덕분에 네. 제가 이제 그 일정도 일부러 잡아서 공연도 보고 공부도 좀 해서 좀 이게 지적으로 좀 이게 채워지는 것 같은. 아니 공연계에서도 이 라디오 방송하는 거에 소문이 좀 났어요.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 여기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이제 제가 하는 공연 같은 거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책임감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작품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 두 작품 갖고 나왔는데요. 네. 뮤지컬 한 작품이랑 연극 한 작품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뮤지컬이고 뮤지컬 제목이 조금 깁니다. 네. 전설의 리틀 농구단이라는 작품을 갖고 나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왠지 예. 웹툰 같은데 만화책 그 제목 네, 같은 맞아요. 느낌도 나고 예. 그런 느낌 나죠. 그래서 뭐 제목에서도 알 수 있으시겠지만 공연 중에서 뮤지컬 중에서 스포츠를 접목시킨 뮤지컬이 보기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작품이고, 근데 이 작품이 무슨 대단한 농구 실력을 뭐 이제 일반 농구 선수도 하기 힘든 농구 실력을 볼 수 있는 무슨 태양의 서커스 같은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막 이렇게 농구 드리블 하다가 네. 뒤로 이렇게 확 던지면은 네. 갑자기 농구 골대 쏙 들어가고 이렇게 네. 하는 거 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습니까? 전설의 리틀 농구단이긴 한데 뮤지컬로 농구를 소재로 삼고 있긴 하지만 농구 실력보다는 그 내용을 보다 보면 그 안에 굉장히 따뜻하고 섬세하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약간 아픈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담겨 있는 그런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농구를 소재로 어떻게 뮤지컬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좀 미리 말씀드리면 네. 작가가 예. 박혜림 작가라는 분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이 전설의 리틀 농구단을 왜 만들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친구 중에 예. 대구 지하철 참사 때 그 세상을 달리한 친구들이 있는 그 친구가 또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친구들을 만약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얘기할 게 뭐가 있느냐 친구끼리인데 그냥 농구나 한 판 하지라는 네. 이야기를 듣고 이 작품을 직접 이제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농구라고는 하지만 네. 이 안에 어떤 느낌이 들어있는지 아마 벌써부터 그러네요.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작 과정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작품 벌써 한 6년 전, 2016년에 예. 한국예술종합학회에서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아 그럼 그 작가님도 한예종 출신인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2017년도에 이 작품이 기성 제작사에 가지 않고 안산문화재단에서 이 작품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 공연이 안산문화재단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정식 첫 번째 공연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2018년도가 되어서야 대학로에 이제 입성하게 됩니다. 이 공연이 처음에 이제 접했던 관객분들이 네. 뮤지컬 제목이 좀 멋들어져야 되는데 전설의 리틀 농구단 이러니까 좀 약간 좀 청소년 뮤지컬 아니면은 뭐 그냥 이 농구가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그냥 그런 보여주기식 약간 퍼포먼스식 그런 공연이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제목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장벽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뮤지컬 제목하면 약간 뭐 뮤지컬 뭐 마타하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뮤지컬 명성황후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막 이런 느낌이니까 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지난 시즌 동안 공연을 계속 진행해 오면서 공연을 보신 이제 이 공연을 특히나 좋아하시는 우리 마니아 분들께서는 전설의 리틀 농구단만큼이나 찰떡 같은 제목이 없다. 이러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줄여서 말하기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전리농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리농이라고 얘기하면서 꾸준히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런 작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딱 임팩트 있게 네. 뭔가 확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지만 네네네.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설의 리틀 농구다. 네. 도대체 어떤 뮤지컬일까?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공연 제목이라는 게 뮤지컬 제목이 한때 제작사들 사이에서
성공한 뮤지컬들 보면 예. 뭐 주인공 이름으로 뮤지컬을 말씀드렸다시피 뮤지컬 명성황후, 뭐 뮤지컬 아이다, 네. 뮤지컬 마타하리 뭐 이런 것 또는 뭐 네 글자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보신 관객분들이 제목을 다시 한번 읽었을 때 그 느낌이 다시 한번 좀 가슴에 와닿게. 그래서 좀 긴 제목도 제목으로 그 좀 어려워하지 않고 바로 예. 제목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크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이런 제목도 있고요. 네. 직접 그 제작사 대표를 네. 맡고 계시니까 네네. 공연 제목 정할 때 네. 참여하시지 않으세요? 많이 참여합니다. 예. 일단은 작가의 대본에서 가장 먼저 그 힌트를 얻고요. 예. 마케팅적으로 이 제목이 관객들한테 잘 이제 좀 소문이 날 수 있게 좀 편하게 발음할 수 있는 제목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연 보신 분들이 나와서 이 제목을 다시 봤을 때 네. 뭔가 이렇게 감동이 좀 제목만으로도 감동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선정하곤 하죠. 네. 그거 가지고 막 논쟁을 벌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니 많습니다. 많이 벌이죠. 네, 작가는 이 제목으로 가야 된다. 어. 마케팅팀은 이 제목이다. 또 뭐 제작 PD는 아닌데 뭐 제목은 영어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그렇게 막 논쟁하고 싸우다가 대표가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면서 설득해서 마지막 최종 결정하고. 예, 그럼 저 혼자만의 상상입니까? 맞습니다. 밥 먹고 술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또 다시 논쟁이 또 시작되고 논쟁이 반복인데 작가의 의도가 가장 많이 좀 반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작품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내 새끼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예, 그 마음을 쉽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맞네요. 예. 자, 그러면은 전설의 리틀 농구단 전리농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내용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잘하는 것도 없고 소심한 성격의 이제 수연이라는 학생이 주인공이에요. 예. 이 공연 보면은 항상 이 주인공들은 굉장히 멋있거나 굉장히 능력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소심하거나 일단 기본적으로 아픔이 약간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주인공 수연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늘 수연이가 혼자였는데 이 세상에 자기를 이해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근데 학생들이 그렇겠지만 이런 친구들이 좀 집단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고통 속에 학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을 하죠. 이제 불이 다 꺼진 어두운 학교 옥상에서 자기 몸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네. 근데 시간이 흘렀는데 자신의 주위로 누군가 모여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같은 교복을 입고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본인이 승우다, 다인이다, 지훈이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얘기합니다. 예. 같은 교복을 입고 있어서 뭔가 싶었는데 그때 바로 이제 학교를 순찰하던 경비 아저씨가 탁 들어와서 네. 너 혼자 있지 말고 뭐 하는 거냐고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수연이가 여기 옆에 사람들 있는데 니네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거인 거예요? 예. 뻔한 그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연이 옆에 왔었던 그 친구 3명은 15년 동안이나 이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귀신들인 겁니다. 예.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약간 스포일러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 정도 내용까지 다 듣고 공연을 보셔도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걱정하지 않고 들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 수연이 쫓아다니면서 그 수연이를 쫓아다니는 그 귀신들이 수연이를 쫓아다니면서 예. 계속 자기 소원을 계속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수연이가 어차피 자기는 이제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했었던 몸이니까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빙의를 통해서 이 친구들, 이 귀신 친구들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소원이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농구 코치로 가 있는 상록구청이라는 곳에 농구 코치로 가 있는 종우라는 인물이 있는데 네. 이 종우라는 인물이 있는 농구 코치가 있는 그 농구단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구팀이 이제 결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농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지 훈련을 가게 되고 하면서 그 안에 그 방금 말씀드렸던 친구 3명 그 귀신으로 나왔던 이 친구 3명의 사연들이 얘기되면서 농구와 이들의 이야기가 결합되면서 감동도 아픔도 있는 그런 뮤지컬이 되는 공연. 이게 전설의 리틀 농구단입니다. 근데 뮤지컬에 그러니까 스포츠가 뮤지컬의 소재가 된다는 것도 좀 특이하지만 네네네. 또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네.
농구 얘기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구 얘기 농구하는 얘기가 없는데요. 농구가 메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공연을 본 저로서는 예. 메인까지는 아니고 아주 중요한 서브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농구를 실제로 공연장에서 하기 때문에 아 실제로 해요? 예, 공연을 보러 가신 분들은 공연을 보는 내내 약간 긴장감 있게 공연을 보실 수도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네네. 농구 실력이 대단한 배우들이 이 공연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배우는 농구를 이번 기회에 처음 접한 배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구 코치가 실제로 농구를 잘하는 코치가 와서 농구 교육도 따로 시킬 정도로 그냥 무대 위에서 농구공을 튕기니까 공이 본인의 의도대로 가지 않고 그렇죠. 객석으로 막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관객이 그 1열, 2열에 계신 관객분들은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예, 농구 소재 충분하고요. 게다가 이벤트도 다양하게 있어서 농구 공을 가지고 공연 끝난 다음에 네. 눈을 가리고 자유투를 넣어서 어. 많이 논 배우의 공약을 실제 그날 오셨던 관객분들한테 이행해주는 그런 이벤트 같은 것들도 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그 콘서트나 뭐 이런 거 보면 네. 그러잖아요. 갑자기 개그맨이 객석 있는데 오잖아요. 예, 예. 와서 막 이렇게 대화하면서 즉석에서 얘기하는 게 더 재밌고 관객 빵빵 입장에서는 터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네요. 갑자기 공연 막 이렇게 드리블 하다가 바깥으로 퉁 튕겨 나가면은 관객이 주워올 때 그렇죠. 갑자기 애드립 같은 것도 하고. 할 수밖에 없죠. 안 하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음. 그런데 이제 개그 콘서트 같은 공연과 이 전설의 리틀 농구단의 그런 예기치 못한 사고의 큰 차이는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계획이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신 관객분들이 그런 즉흥적인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재미도 있어 하시고 즐거워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15년 동안 학교를 지키는 귀신이 나온다. 네네. 이 설정도 뭐 일반 뮤지컬에서는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귀신이 나온다는 설정 자체가 보기 힘든 장면이다. 뭐 이런 거보다는 예. 그 귀신과 실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결합되는 빙의 뭐 이런 장면들을 안무적으로도 굉장히 잘 연출해서 농구를 소재로 했죠. 귀신 빙의도 나오죠. 그래서 보기 드물게 소극장 공연 중에서 뮤지컬 시상식에서 안무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던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예, 표현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이게 어설프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굉장히 소극장 뮤지컬의 재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표현으로 안무가가 만들어서 공연 보시는 분들이 그 재미만으로도 이 전설의 리틀 농구단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정말 궁금한데요. 네. 일단 우리가 노래라도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다양한 넘버들이 많이 있고 네. 농구 시합을 하고 있는 중에 나오는 넘버들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구가 소재이긴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바다로 가자라는 넘버를 준비했습니다. 그 넘버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들이 네. 바다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 주요 핵심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뮤지컬 전설의 농구단. 죄송합니다.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OST 바다로 가자 들어봤습니다. 노래를 들으니까요. 다음 소개할 작품이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다음 소개해드릴 작품은 연극인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설의 리틀 농구단이 스포츠를 소재로 해서 만든 뮤지컬이지만 그 안에 있는 감동이나 그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 올릴 그 연극 쉬어 매드니스거든요. 쉬어 매드니스라는 연극. 이거 제목이 좀 특이하네요. 네, 이 작품은 공연을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어떻게 공연이 결말이 날지 전혀 모르는 그런 공연입니다.
도대체 내용이 어떻길래 결론을 이해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쪽을 따라가면 저쪽 길로 갈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길에 가 있더라. 그런 반전의 매력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에요? 공연을 볼 때마다 결론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좀 찬찬히 소개를 좀 올리자면 네. 이 작품이 그 이제 슈어 매드니스 그게 그 영어로 머리를 깎다라는 뜻의 슈어 SHEAR 이 단어랑 발음이 같은 순수하다는 뜻의 슈어 SHEER 그래서 발음 같은 느낌으로 제목을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완전한 광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이 슈어 매드니스라는 이름의 미용실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예. 이 미용실 위층에 사는 어떤 사람이 네. 옛날에 좀 잘 나갔던 왕성하게 활동했던 피아니스트가 죽습니다.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슈어 매드니스 그 미용실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용의자 선상에 오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네. 이 사람들을 못 나가게 딱 만드는 거죠. 네. 이게 이 내용의 다거든요. 그래요? 근데 일반적인 탐정소설의 그렇죠. 스토리하고 똑같은데요? 네, 그렇다면은 무슨 뭐 당신이 범인이지 막 이러면서 네. 뭐 과정을 얘기하고 막 관객들이 놀라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예. 아니라 어떤 용의자가 범인인지를 그날 모든 것을 봤던 관객들이 추리해내고 관객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날 범인이 정해지는 겁니다. 아, 즉흥극 같은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오. 그래서 이 공연이 이 매력 때문에 공연을 볼 때마다 결론이 바뀌고 그렇다면은 그 용의자가 4명이 있는데 네. 용의자 4명이 결국 뭐 4가지 정도의 결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가는 추리 과정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공연이 그 미국에서 1980년에 보스턴에서 초연이 됐었는데 네. 미국에서 실제로 기네스북에 가장 오랫동안 공연된 연극으로 등재가 돼 있는. 매번마다 다르니까. 네, 볼 때마다 다르니까. 근데 네. 배우들은 어떻게 공연 연습을 해요? 공연 연습 과정을 이해가 제가 잘 안 돼. 취재를 못했는데. 아, 지금 그거 관객들이 정말 엉뚱하게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추리하고. 네, 그래서 배우들도 그 순간순간 애드립으로 순간순간 놀라가면서 공연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들도 매번 볼 때마다 공연을 보고 오늘 공연은 어떤 배우의 감정이 달랐어 이게 아니라 오늘 공연은 어떤 관객이 어떤 식의 추리 때문에 어떻게 달랐어 이렇게 과정이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네. 볼 때마다 다른 공연이 되는 거죠. 뭐 최장기 공연으로 네. 기네스에 올랐다고 하니까 네네네. 그것도 또한 뭐 흥미의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네. 특별히 이렇게 사랑을 받는 요인은 네. 그렇게 공연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좀 있는 겁니까? 공연이 굉장히 다른 형태로 나온다는 것이 공연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가 늘 다른 호흡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네요. 네. 공연을 보는 재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용의자 4명의 모든 범인 검거되는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이걸 수집하는 네.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N차 관람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연의 생명력이 좀 더해지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충분히 저희가 좀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 이른바 뭐 덕질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층이 한 번 봐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번 보고 20번 보고 네. 나 20번 본 사람이야. 네. 아니야 난 30번 본 사람이야. 뭐 네. 이런 거 가지고 관객들끼리 얘기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보통은 조금 전에 그 설명해드렸던 전설의 리틀 롱고단 같은 공연이 덕질을 소위 한다고 하는 이제 그 마니아층에서 공연을 N차 관람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똑같은 텍스트를 똑같이 연기하는데 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관객이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고 또는 관객이 공연을 볼 때 A라는 배우를 집중적으로 보다가 B라는 배우를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N차 관람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 네. 슈어 매드니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 이거는 뭐 덕질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전혀 다른 공연이니까 다른 결론으로 이끌어가니까 네. 예, 충분히 다른 식의 재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친구 A랑 공연을 보러 갔다가 네. 친구 B랑 공연을 보러 가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스포일러를 할 수가 없는 그러네요. 예, 그런 공연인 거죠. 알려줘도 되는 공연이네요. 예, 알려줘 봐야 소용이 없는 공연이 되는 거죠. 예. 아니 이게 지금 소극장 공연입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 관객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소극장 공연이고요. 200석이 채 안 되는 공연장에서 공연이 되고 있고 예. 실제 이 공연은 그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 대학로 연극계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공연들이 있거든요. 뭐 예. 라이어도 있었고 옥탑방 고양이도 있었고. 음. 근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천천히 부상을 하다가 1위 자리를 딱
그 지키면서 최근 2년 사이에 대학로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연극, 오픈런 연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요즘에는 예전에는 좀 보는 문화였다고 하면 예. 이제는 약간 이머시브라고 해야 되나요? 예. 관객 참여가 어느 정도 공연을 보는 사람들한테 니즈가 된 필요 요소가 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설의 리틀 농구단하고 네. 좀 공통점이 있네요. 그렇죠. 공이 오든 예. 아니면 출이 요청이 오든 네. 이 공연하고 있는 배우들과 관객들과의 그 호흡이 일방향으로 그냥 관람을 조용히 하고 하는 공연들도 지금도 무수히 많이 공연되고 있지만 이렇게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연의 완성을 만드는 이런 공연들도 좀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 입장에서 배우가 자기의 어떤 그 배역에 네. 몰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관객하고 소통하는 것 네. 그걸 훈련하는 과정도 굉장히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배우가 굉장히 성장할 것 같아요. 이런 공연을 하고 나면. 그래서 연극을 많이 했었던 배우들이 왜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연 같은 거를 맡아서 했었을 때 그 예. 감초 같은 역할이 배가 되는 것이 그 매번 있었던 자연스러운 훈련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연극 했었던 분들 중에 TV에 나오신 분들 보면은 괜히 자랑스럽고 이게 그냥 나온 애드립이 아니다. 이게 저희끼리만 알고 있는. 뭐 그런. 아니 제작사 대표 입장에서 네. 내가 키운 배우야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많습니다. 네. 어, 그들은 모르지만 아니 그들도 좀 알지 않으세요? 제가 키운 배우들 많은데요.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기에는 고소당할 수도 있어서 안 키웠다 그러면서 키웠다고 얘기하는 얘기야. 네, 조용히 지인들한테만 조용히 얘기하는. 그 연극계에 있었던 박은석이라는 배우 최근에 이제 TV에도 많이 나왔고 했던 배우도 그렇고 예. 제가 이 시사회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분들 중에서도 TV나 매체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배우들이 많이 있죠. 조정석 같은 배우도 뮤지컬이나 연극 무대에서 많은 활약을 하셨던 배우들이시고. 아 그러세요? 친하세요? 예, 전화번호는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사심이 갑자기 발동해가지고 예. 나중에 예. 이 뭐 코너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얘기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